청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공장 안에서는 금소금과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만 남았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낡은 공장은 수십 년 전 가동이 멈춘 뒤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유리창은 반쯤 깨져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기묘한 소리를 냈죠. 낮에도 음습한 그곳은 밤이 되면 더더욱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런데 최근 호기심에 이곳을 찾은 청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단순 가출일 거라 치부했지만 주변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불길한 징후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죠. 마을 주민 중 한 노인은 공장이 문을 닫기 직전 일어난 의문의 사고를 떠올렸어요. 당시 야간 근무자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기계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기엔 설명되지 않는 흔적들이 많았어요. 무너진 벽 사이에서 들린 알 수 없는 금소금, 야간 순찰자가 목격한 그림자 같은 존재. 노인은 그때부터 공장은 멈춘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삼키고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실종된 청년들의 차는 공장 인근에서 발견되었어요. 시동이 꺼진 채 문은 잠겨 있었고 차량 내부에는 지갑과 휴대전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도주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어요. 경찰견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개들은 공장 입구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안쪽에 들어가기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듯했죠. 수색은 그 지점에서 중단되었고 공장은 다시금 침묵에 잠겼어요. 시간이 지나도 청년들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SNS에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짧은 영상이 퍼졌는데 화면 끝에 어두운 복도를 가로지르는 희미한 형체가 포착돼 있었죠. 영상은 흔들렸지만 분명 사람의 뒷모습처럼 보였어요. 문제는 그 형체가 벽 너머로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시각적 착각이라 하기엔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공장은 여전히 무언가를 삼키고 있다라는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공장 내부에서 알 수 없는 금소금과 발걸음이 들린다는 제보도 이어졌어요. 기자와 탐험가들이 직접 들어가 보려 했지만 대부분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어요. 일부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급히 뛰쳐나오며 벽 너머에서 동시에 수십 개의 발소리가 따라오는 듯 했다고 증언했죠. 그러나 그 순간을 담은 녹음 파일은 잡음만 가득해 오히려 정적 속에 기묘한 울림을 남겼어요. 그렇게 공장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과 두려움을 삼키며 서 있어요. 탐험을 시도한 한 무리 중 용기를 냈던 이가 있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들고 공장 안으로 발을 내디뎠죠. 처음엔 평범한 폐허 같았어요. 바닥에는 녹슨 철제 파이프와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걸음 더 들어가자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고 카메라 마이크에는 알 수 없는 저주파음 같은 잡음이 스며들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고른 순간 복도 깊은 곳에서 끌리는 듯한 쇳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소리를 따라갔어요. 손전등 불빛이 긴 복도를 따라 흔들리자 벽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드러났어요. 도망쳐, 여기서 멈춰라 같은 글귀가 얼룩진 페인트 위에 거칠게 새겨져 있었죠. 낙서가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마치 어제 적힌 듯 선명했어요. 손전등 빛이 스치는 순간 벽면 그림자가 미묘하게 움직였고 그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 끝,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는 미세한 바람이 흘러나왔고 그 안쪽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죠. 그가 손전등을 비추자 내부에는
기계들이 뼈대만 남긴 채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기계들 사이사이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 같은 흔적이 비쳤어요.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가며 불빛을 가렸고 순간적으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그는 급히 카메라를 돌렸지만 화면에는 흔들린 기계 음영만 가득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공장 한가운데엔 대형 용광로가 남아있었고 벽은 화염에 그을린 듯 검게 변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차가운 바람이 뿜어져 나왔고 용광로 안쪽에서는 녹슨 사다리가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바닥에 흩어진 신발 몇 켤레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흙먼지가 쌓였지만 일부는 마치 방금 누군가 벗어둔 듯 아직도 따뜻한 기운을 간직한 듯 보였어요. 그는 용광로 내부를 향해 카메라를 비췄어요. 렌즈는 아래쪽 어둠을 간신히 잡아냈는데 검은 심연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눈 같은 형체가 포착됐어요. 순간적인 착시일 수도 있었지만 렌즈를 내린 후에도 그는 자신을 응시하는 무언가의 시선을 똑똑히 느꼈어요.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숨이 가빠져 목구멍이 막히는 듯했죠. 그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정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두 다리는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공장 안에서 나오는 길은 예상보다 복잡했어요. 철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어디서 들어왔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죠. 벽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지만 갑자기 초침이 한 칸 움직이며 뚜렷한 소리를 냈어요. 정적을 찢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는 동안 어둠 속에서는 자신과 발걸음을 맞추듯 여러 소리가 겹쳐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볼 용기를 낼 수 없었죠. 공장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철문이 무겁게 닫히며 출구를 가로막았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물쇠가 덜컥 잠기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손전등 불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카메라엔 갑자기 강한 전파음이 섞이며 화면이 일그러졌어요. 그 짧은 순간 화면 끝에는 여러 겹의 그림자가 겹쳐져 서 있는 모습이 잡혔죠. 마치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다는 듯한 형상이었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공기 속에 삼켜졌어요. 잠시 후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진 채로 흔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은 한쪽으로 기울어 벽만을 비추고 있었죠. 녹화된 영상 속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발소리가 계속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카메라 바로 앞까지 다가온 듯 뚜렷하게 울렸죠. 그러나 화면에는 그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정적과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발소리만 남아있었어요. 그 후로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고 청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단지 공장 밖에서 신발 한 짝만이 발견되었을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용광로 아래로 끌려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어요. 증거는 없었지만 목격담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이었죠. 어떤 이는 공장 근처를 지날 때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공장에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결국 수색은 중단되었고 공장은 다시 굳게 봉인됐어요. 그러나 봉인은 단순한 철문일 뿐 그 안에 남아있는 기운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밤이 되면 여전히 금속이 울리는 소리와 발걸음이 들렸고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재촉했죠. 공장은 멈춘 공간이 아니라 지금도 무언가를 삼키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버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어요. 공장 내부를 조사한 경찰 기록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 탐험자가 사라진 시간대, 외부 CCTV에는 아무도 드나든 흔적이 없었죠.
그러나 카메라가 비추던 공장 창문 안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몇 차례 번쩍였어요. 열화상 장비로 확인했을 때 공장 내부는 텅 비어 있었음에도 온도 변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났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듯 차가움과 열기가 번갈아 출현했죠. 그때부터 주민들은 공장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됐어요. 택배기사나 배달원도 이 구간만큼은 피해 다녔죠. 심지어 길 건너편을 지나던 행인조차 발걸음을 늦추거나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한 번은 취객이 그 앞을 지나며 안에서 누가 불렀다고 소리쳤는데 다음날 그는 기억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가 분명 흔들리며 절박했다고 증언했지만 본인은 그저 술에 취한 착각이었을 뿐이라고 부인했죠. 공장에 관한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서울 외곽 실종의 집, 발소리가 따라오는 공장 같은 별칭이 붙으며 영상과 사진이 공유됐죠. 그중 일부는 조작된 가짜였지만 몇몇 기록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공장 외벽에 붙은 CCTV 영상 속에는 문 앞에 서 있는 실루엣이 여러 번 포착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형체가 모두 같은 키와 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사람들은 점점 이 공장을 하나의 금기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다시금 도전했지만 돌아온 이는 드물었어요. 돌아온 이들도 입을 닫았고 간혹 흘려놓은 말은 두서없는 단어뿐이었어요. 많았다, 계속 따라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은 어딘가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마치 공장 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듯한 공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결국 지방당국은 이 건물을 철거하려 했어요. 그러나 철거 작업은 시작조차 되지 못했어요. 철거반원들이 장비를 옮기던 첫날, 용접 불꽃이 튀자 갑자기 기계가 멈추고 발전기가 꺼졌어요. 동시에 3명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똑같은 비명을 질렀죠. 그들이 본 건 창문 안쪽에 서 있던 수십 개의 실루엣이었어요. 순간 정전이 되며 모든 불빛이 꺼졌고 불과 몇 초 뒤 다시 켜졌을 때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후 철거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어요. 문서에는 단순히 안전 문제로 중단이라고 기록됐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발을 들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다는 거려. 일부는 철거 이후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 경고했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공장은 버려진 채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람들의 기억과 공포만이 벽처럼 쌓여 있을 뿐이죠. 한 다큐 제작팀이 용기를 내 공장을 기록하려 했어요. 카메라와 드론, 음향 장비까지 준비해 들어갔지만 촬영본이 절반은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화면이 멈추거나 의미 없는 노이즈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몇 장면은 선명했어요. 누군가 없는 복도 끝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자, 그리고 동시에 두 군데에서 들린 발자국 소리. 제작팀은 방송을 포기했고 자료는 일부만 공개됐어요. 나머지는 지금도 잠겨있다는 소문만 남았죠. 공장 내부를 다녀온 사람들 대부분은 이후 악몽에 시달렸어요. 좁은 복도를 끝없이 달리는 꿈, 뒤에서 따라오는 수많은 발걸음 소리, 보이지 않는 손이 어깨를 움켜쥐는 듯한 감각. 잠에서 깨어나도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고 며칠씩 이어지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어떤 이는 공장 근처를 떠났지만 꿈속에서는 여전히 그 어두운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고백했죠. 사라진 청년들의 가족은 지금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경찰은 사건을 장기 미제로 분류했지만 가족들은 그들이 아직 거기에 있다고 말했어요. 종종 공장 주변을 돌며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온 건 메아리뿐이었죠.
가족들은 결국 제단을 세우고 촛불을 밝히며 매년 그곳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촛불이 켜지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와 불길이 흔들렸다는 증언이 남았죠. 지금도 그 공장은 철문을 굳게 닫은 채 서 있어요. 그러나 닫힌 문은 경계선일 뿐, 안에서 울려 퍼지는 정적은 여전히 밖으로 흘러나와 사람들의 귀에 스며들고 있어요. 주민들은 여전히 그 앞을 지날 때면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재촉하죠. 공장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누군가의 흔적과 두려움을 끝없이 삼키는 심연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사라진 자들의 집이라고 불러요. 세월이 흘러도 폐공장은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요. 낮에는 단순한 철골 구조물로 보이지만 밤이 되면 마치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처럼 변해버리죠. 사람들은 이곳을 피해 다니면서도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의 발걸음을 삼킬 것이라는 불안을 떨치지 못해요. 그래서 공장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기억과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만든 하나의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